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또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와줘요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모두 상담 가능하고요.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오늘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대열 전문가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드 타깃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 이 지난주에는 홈런주만 살짝 공개해 주셨는데 오늘부터는 강의도 진행해 주신다고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 좀 이 시장에서 매매를 좀 하실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네. 제가 이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변화무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약간의 풍파에도 여러분들 심리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갖고 있어야 될 종목들을 또 매도하거나 네. 사야 될 종목들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또 비싸게 주고 또 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본에 좀 충실한 매매를 한번 지금 시장이 좀 살짝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시점에 매수할 종목들이 조금 눈에 보이니까 네. 기본에 충실한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시간을 조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 건지 커리큘럼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커리큘럼을 이번에 초급 강의죠. 초급 강의를 6강 정도로 제가 편성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화면을 조금 보시면서 제 커리큘럼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네요. 이동평균선과 캔들에 대한 이해를 타이틀로 잡았고요.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단순 이동평균선의 정의와 형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네. 귀를 조금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일본 캔들도 우리가 아는 그냥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것도 분해하게 되면 또 다른 캔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 캔들의 위치와 또 분봉을 분해했을 때의 주가 흐름에 대한 예측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강에서는 캔들 쌍 형태하고 위치에 따른 주가 흐름 예측 방법도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1강에서 이동평균선 정의 종류, 정배열, 역배열과 관련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응집과 분산, 그다음에 주가와의 이격도, 이런 부분들도 오늘 다 다뤄볼 겁니다. 네. 그다음 세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1강만 지금 제가 단순히 설명을 드렸는데 2강에서는 캔들 형태와 변곡점, 그리고 네. 골든 크로스,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골든 크로스 눌림목 포인트, 그다음에 박스권 트레이딩 기법하고 눌림목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면 네. 여러분들께 지금 1강에서 제가 2강까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인데, 네.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네. 1강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가 그런 거니까요.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제가 못다한 얘기들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 1강입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이해. 제가 책을 보면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네. 캔들 또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막상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해가 참 쉬운데 이게 네. 돌아서서 이 주식
차트 표를 보면서 이 네. 해석을 하려다 보면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의 강의가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 오늘 첫 강의는 이동평균선과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제가 순서대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네. 자, 먼저 이동평균선의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동평균선에는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단순 이동평균하고 뭐 지수 이동평균이 있는데, 네. 그 이동평균선들의 그 기본적인 특징하고요.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삼각가중이라든지 기하평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동평균선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정배열이 갖는 의미하고 역배열이 갖는 의미들, 이런 그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조금 뭐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바로 이동평균선이 분산되는 것과 응집되는 것들,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주가와의 이격도는요, 우리가 차후에 공부할 것들과 상당히 많이 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 써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지금 그 순서가 네. 지금 바닥권 천정권에서 네. 도찌형, 비석형, 망치형 캔들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종류도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캔들에 들어가기 전에 네. 여러분들께 지금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부터 제가 먼저 드려야 돼요. 네. 예, 지금 여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캔들에 대한 부분으로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기호로 MA라고 씁니다. 이동평균.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그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 이동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하나는 지수 이동평균이 있습니다. 네. 자, 단순 이동평균이라는 것은 우리 단순하게 종가를 평균해서 나타내는 그 이동평균이 되겠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는 5일 이동평균이 5일선. 있고, 그 다음에 20일, 21선, 60일, 60일, 뭐 120일,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200일 선도 많이 보시는데, 네. 이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것은 5일간의 이동평균입니다. 즉, 지금 현재 주가를 포함해서 역산해서 5일째 되는 날의 종가를 평균한 그 값이죠. 그래서 단순한 그 종가의 합이에요. 즉,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캔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네. 자, 주가가 대략 한 6거래일 정도 거래가 됐다고 치면은 네.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럼 6거래일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입니다. 현재 시점이. 네. 현재 여기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네. 뭐 장중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역산을 하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은 자, 이 종가들을 포함해서 나누기 5 한 것이 바로 이 단순 5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뒤로 계속하게 되면 단순 이동평균선을 계산하기 쉽겠죠. 120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게 되면 121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점이 하나 찍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 단순 이동평균선이 갖는 가장 취약한 약점이 뭐냐 그러면, 자, 이 주가가 이렇게, 그죠? 종가를 연결하면 이게 뭐 음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죠?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했을 경우,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어요. 네. 자, 엄청난 갭이 발생돼 버렸죠? 여기서 만일에 한 5%짜리, 마이너스 5%짜리 갭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자, 이것을 포함했다 그랬죠? 포함해서 올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러면 하나의 극단치에 의해서 이동평균선의 평균을 마이너스 5%, 그죠? 평균 내면 1% 아니에요, 그죠? 네. 1%라는 아주 큰 수치만큼 평균이 깎여지는 거예요. 즉, 네. 극단값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서 네. 이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또 우리 이 단순 이동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 이동 평균의 가장 큰 단점은 극단치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네. 이 단순 이동 평균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이동 평균은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께서 HDS를 그 차트를 조금 세팅을 하셨을 때에 네. 단순 이 이동 평균선을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이동 평균선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종가 단순을 할 것이냐, 종가 치수 평균을 할 것이냐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지수 이동 평균을 설정하게 되면, 자, 좀 전에 우리가 역산을 해서 이렇게 5거래일 동안에 주가를 평균을 했어요. 그런데 단순 이동 평균은 딱 5개만 들어가죠. 그런데 지수 이동 평균은 이 뒤에 있는 값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쪽에 비중이 가장 크게 실리고 그다음, 예. 이 뒤로 갈수록 비중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가장 큰 비중, 그다음 비중, 예. 점점 비중이 작아져서, 예. 결국에는 얘네들은 비중에 따라서 이 값들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예. 그 수치가 조금 미미하긴 해요. 네. 예. 미미한데, 예. 좀 전과 같은 상황들, 극단치가 나타났을 경우에, 마이너스 5%가 나타났을 경우에 이 5개가 이 마이너스 5%를 평균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뒤에 값들이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5%가 이 5일 이동 평균선에 미친 영향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보다 네.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작아진다는 표시를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예, 이쪽에다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지수 이동 평균선은 단순 이동 평균선을 조금 평화시킨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평화화시켰다. 그죠? 즉, 평균선이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굴곡이 진 것을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수 이동 평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차트를 보게 되면 단순 이동 평균선에서는 분명히 캔들이 종가상 이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날아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꼭 지지가 된 모양 날아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수 이동 평균선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수 이동 평균선의 그 지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이나 그 캔들 분석을 하시거나 이동 평균선 분석을 하실 때에 이 지수 이동 평균선도 가끔씩 활용을 해 보시면 이게 단순 이동 평균선은 이탈이 됐지만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반등의 그 기미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이동 평균선에 제 설명이 좀 어렵지 않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해 네. 주실 그리고 개념은요?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요, 제가 단순 이동 평균선에 입각을 해서 그 단순 이동 평균선에 입각해서 정배열이 갖는 의미하고 역배열이 갖는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정배열이라는 것은 자, 지금 쉽다고요.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정배열이라는 것은요. 자, 단기 이동 평균선과 그다음에 중기, 장기가 있겠죠. 네. 예. 자, 주식 가격이 문제를 깔게 되면 변동성은 그죠? 위쪽으로 머리를 틀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고 평균은 어떤 게 제일 크겠습니까? 얘가 제일 크다고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1선이 가고, 그 다음에 60일선이 가고, 평화화된 것이 120일선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갖는 의미 자체는 얘가 순서대로 있다고 해서 정배열이다.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예. 네. 주가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봤을 때에, 네. 우상향한다고 봤을 때에, 자, 이 5개의 캔들 자체가 평균 값이 다 높은 값들이죠. 그죠? 네. 뒤에 있는 값들보다는. 그래서 얘가 제일 위에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배열이 갖는 의미는 최근의 주가 흐름 자체가 강세권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매우 강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정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예. 이런 경우에도요, 이게 이탈되지 않으면 정배열, 이 밑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웬만해서는 밑으로 내려오기는 힘들다. 즉 추세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식 기관에도 있습니다만은 역배열된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네. 반대로 역배열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제가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급락을 해서 추세를 형성해 버리게 되면 주가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죠? 급락하게 되면 단기 이동 평균 값들이 급락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5일선이 제일 밑쪽으로 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20일선이 따라 내려오고 60일선이 따라 내려오고 위에 120일선은 내전 200일선이 평활화돼서 위쪽으로 쭉 옆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이동 평균 값들이 자, 200일선이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빠졌죠. 예, 여기 121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60일선이 여기서 아주 오겠죠. 60일선이. 네. 그다음에 20일선은 가파르게 하락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5일선은 이렇게 빠질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이평선들이 다 저항 역할을 해서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이 갖는 의미 자체는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게 되면 박스권에 장기간 갇혀가지고요. 이 투자 자금의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낙폭 과대주를 매수하실 때도 이 이동평균선들의 위치를 꼭 확인해주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는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이제 또 분산되고 응집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한번 출렁이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주가 자체가 그죠? 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표준 편차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주가 이동 평균의 그 평균값에서 전체적인 평균값에서 이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구간에서는 주가의 굉장히 컸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날아가고요. 이렇게 날아가고,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라면 200일선은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여기서는 주가가 얕은 박스권으로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움직이게 되면 200일선은 이렇게 붙고요. 60일선도 밑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20일선은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동 평균선들이 딱 밀집을 해가지고 아주 얕은 밴드를 형성해서 여기서 등락하는 그 등락을 거듭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요 우리가 에너지가 응집된다 그래요. 에너지 응집이라 그래요. 네. 이동 평균선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여기 거래량도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합니다. 네. 막 엄청 실려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대해서 거래량이 얼마 실리지도 않아요. 네.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기관들이 샀거나 뭐 외국인들이 샀거나 뭐 그런 그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가장 좋고요. 네. 일단 거래량은 이렇게 큰 변동 없이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네.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때는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 그러면 못 잡으니까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종가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 응집 즉 이동평균선이 밀집되는 종목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즉 거래량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거래량 네. 폭발입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 내가 이쪽에서 계속 사모았어요. 올수 예상해서 계속 사모았는데 거래량은 터졌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어요. 네. 빨리 나와야죠. 큰일 납니다. 자, 요게 응집에 대한 얘기였고요. 반대로 분산에 대한 얘기는 응집하고 반대겠죠. 네. 그 주가가 큰 변동성이 없다가 갑자기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이동평균 값들이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나 내려오기 때문에 분산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 이동평균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분산이죠. 분산이 일어나게 되면 주가는 이미 이 위치에 있어야 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급락이냐 아니면 얕은 반등이냐 그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된 것은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다. 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초반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요. 네. 이어서 그럼 캔들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일본 캔들의 그 형태하고 네. 이 위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매매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캔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십자형 내지는 도찌형이다 이렇게 네. 말하는 이 도찌형 캔들. 예, 여기서는 제가 도찌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석형이라고 하는 이런 캔들이 있어요. 이런 캔들. 예, 뭐 이렇게 몸통이 약간 붙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망치형이 있어요. 단어가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은 예, 이렇게 이제 망치형인데 얘네들이 갖는 의미가요. 주가가 이렇게 갈 때 여기에 있을 때랑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는 바닥권이라 그러고 네. 바닥권 여기는 천정권이라 그럽니다. 네. 천정권. 예, 이게 뭐 밴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뭐 천정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니까 자, 여기 있을 때 의미들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자, 먼저 천정권에서 이 십자형 캔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십자형이다. 네. 자, 이거 동그라미를 제가 뺄게요. 예. 주가가 쭉 상승을 하면서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낸다고 치면은 제가 양봉은 제가 색칠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표시를 하면 예, 이게 양봉이겠죠. 네. 양봉이 그죠? 길게 뭐 대략 5% 이상 상승한 급등한 양봉 뒤에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이 캔들은 예, 자, 조금 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전일 종가 라인을 넘어서 가지고 이게 형성이 됐는데 네. 자, 이게 기준 라인을 보면 거래량이 어제도 이렇게 폭발이 되고 오늘도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이 됐어요. 폭발했던 거예요. 예.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한다고 보면 자, 여기에서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이것을 분봉으로 보니까 자, 우리는 십자형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시가와 종가가 똑같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봉으로 쪼개보면 자,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방법은요 아주 다양해요. 이렇게 돼도 그죠? 시가와 종가가 똑같고 이렇게 돼도 시가와 종가는 똑같고요. 이렇게 돼도 시가와 종가는 똑같아요.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얘가 갖는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이것을 뭐 세세하게 제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계속 다 쪼개서 설명이 없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락해서 다시 올라온 경우에는 자, 이 캔들이 그죠? 지금 천정권에 있어요. 네. 천정권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니 바로 급락으로 연결됐다는 얘기죠. 급락으로 연결돼 가지고 막판에 약간 매수 물량이 들어와서 시가를 지지한 것밖에 안 돼요.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주려고 하니까 바로 밀어버렸다는 얘기죠. 즉 매도세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죠? 얘는 뭐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예. 미니까 바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예, 바로 시가까지 대기 매수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로 매수해서 이렇게 쭉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예, 떨어진 거에 2배만큼 올려버린 거예요. 예, 네. 꼭 2배는 아니더라도 2배, 3배까지 올랐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가까지 또 밀렸다라는 것은 야, 대기 매수세 좀 더 존재하는구나. 시간적으로나 예, 거래량적으로 이때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홀딩을 해도 돼요. 이때는 홀딩해서 하루 더 봐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갖는 의미는 분명히 시간별로 캔들 모양을 쪼개가지고 예, 시가와 종가가 형성되는 모양을 반드시 관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바닥권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바닥권에서는 그렇죠? 이게 바닥권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네. 매수세가 있는 거니까 강한 거니까 그죠? 여기서 거래량이 붙는 것은 당연하고 바닥권에서 나타났다면 얘는 반전 신호로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싸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면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두 개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해석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 비석형이죠. 예, 그렇죠. 비석형. 예.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경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은, 이게 쪼개보면, 얘는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건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즉 아침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왔을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시세를 줘요. 왜? 그 전날 이 시세가 추가 상승을 하려는 그 의지가 매우 강한 캔들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만약에 그 전일 종가분에서 시작한다면 시세를 한번 줍니다, 이렇게. 쭉 내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조금 보여주는데 이때 보게 되면요. 통상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왜? 시세를 딱 주니까 여기서 바로 매물을 쏟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만약 거래량이 안 실렸다면 타익 매물이 나왔다고 보고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네. 거래량이 실렸다면 나와야 되는 거죠. 즉 거래량에 따라서 매수냐 매도냐가 결정이 되는 캔들입니다. 그죠? 대단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밑바닥에 있을 때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밑바닥에 있을 때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렸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내렸는데 올리니까 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요렇게 왔어요. 자, 아침에 이렇게 급등해 버렸어요. 왜? 주가가 워낙 싸니까 쭉 급등해 버렸는데 쭉 밀려서 이렇게 됐어요. 뭐야?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매수 안 돼요. 매수가 안 돼요. 매수가 안 돼요. 근데 자, 이렇게 스무드하게 올라가다가요. 장 후반에 급격하게 올렸다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매수를 하셔도 돼요. 단 이때 거래량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때는 거래량이 안 실려요. 그냥 단순히 가격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대량으로 매집해서 주가를 확 뛰어났더니 여기서 그 흔히 우리 그죠? 그 단타 매매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시세 차고 장 막판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침에 내일 아침 되면 어차피 빠져나갈 그런 주체였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야 되는 거죠, 여기가요. 매수. 네. 요게 좀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릴 수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반드시 이 위치에 따라서 분봉 분해를 해가지고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 분봉 분해를 해가지고 매수냐 매도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바로 거래량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분봉 분해와 거래량 체크 네, 그렇죠. 설명해 주셨고요. 네, 다음에 망치형 한번 네, 가볼까요? 그렇죠. 망치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자, 망치형은 이게 기준 주가라면 이게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조금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요.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봉으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천정권에서는 원래 이게 뭐 음봉일 때 아니면 음봉일 때 그리고 그 바닥권에서 양봉일 때 조금 그 신뢰성이 조금 더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한번 보자고요. 자, 망치형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것을 분해를 시키게 되면 자,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네. 자, 이게 만일에 양봉입니다. 양봉. 양봉이면 이 캔들이 나오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형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면 고가랑 종가가 똑같을 때인가요? 아니죠. 이게 양봉입니다. 이게 양봉. 헷갈리지 마시고. 네. 양봉이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종가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저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쭉 밀려요. 자, 올라갔다 이렇게 밀린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장 막판에 오후장에 이렇게 들어올렸어요. 자, 이렇게 들어올린 케이스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일단 하루 더 지켜보셔도 돼요. 하루 더. 왜? 장 후반에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뭐 얼마 없었는데 자, 이게 장 막판에 꼬리를 달 시점에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하고 하루 더 보셔도 돼요. 추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상승시킬 때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반대로요. 아침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주고 이렇게 가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 자, 그런데 이때 거래량이 실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서 매물이 나왔고요. 이때 반등시킬 때 거래량이 얼마 없어요. 예. 이 얘기는 뭡니까? 예. 이거 그냥 단순히 가격만 반등시킨 거고, 아침에 매물, 예. 내일 만일에 갭 상승이나 금일과 비싸게 있어서 주가가 시작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또 이렇게 하고 나갈 거예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때는 네, 바로 빠져나오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망치형, 천정권에서 망치형의 핵심은요. 막판에 주가를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실리면 홀딩을 해보자. 왜? 추세에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 바닥권에서 이 망치형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거 잘 잡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들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양봉은 나왔는데 꼬리가 길어요. 아침에 시작하면 쭉 밀려요. 왜? 계속 하락했으니까 하락하는 힘에 따라서 쭉 밀려요. 그런데 어느 가격대에 딱 도달하니까 바로 탄력을 받고 올라가 가지고요. 예,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예, 시가를 넘어간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가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실리겠죠. 그죠?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실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다? 예, 종가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음봉이라도 상관없어요. 음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양봉이면 여기가 종가가 될 것이고, 음봉이면 여기가 종가가 될 거예요. 그쵸? 예. 아, 이거 바뀌었죠? 예. 양봉이면 여기가 종가죠. 그죠? 여기가 종가고, 여기가 시가가 될 거예요. 예.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가 종가가 될 것이고, 여기가 시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이 분봉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래량 흐름에서 얻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그 두 번째 일본 캔들 위치와 분봉 분해에 따른 주가 흐름 예측까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 따로따로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네. 예.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죠? 조금 초급반 강의 치고는 조금 내용이 조금 심도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예, 꼭 좀 메모를 해두셨다가 좀 써먹어 보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캔들와 위치에 따른 주가 흐름 예측인가요? 네, 그렇죠. 이 캔들도 이제 뭐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3개만 지금 봤는데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이 캔들 한 개만 봤을 때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캔들이 이제 뭐 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 네. 이것들이 두 개가 결합했을 때 또 다양한 의미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또 먼저 상승 장악형과 뭐 상승 잉태형, 그리고 하락 장악형, 하락 잉태형, 도치형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먼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상승 장악형을 한번 보죠.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형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바로 자, 바닥권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가 쭉 장대 음봉을 동반해서 그냥 밀어버려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여기 밑에는 거래량입니다. 여기 네.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주가를 확 밀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죠? 예. 다 같이 투매하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캔들이 바로 이 장대 음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날 보니까요, 거래량은 얼마 실리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양봉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양봉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긴 음봉 안에 이 양봉이 하나 딱 숨어 있으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상승 장악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캔들 대신에 요 캔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십자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승 장악형이다라고 부릅니다. 상승 잉태형, 죄송합니다. 네. 상승 잉태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이게 상승을 위한 양봉이 장대 음봉 뒤에 딱 숨어가지고 세력의 균형을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즉 매도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접전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도치형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상승 잉태형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다? 예, 추세가 반전되는 거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쌍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는요, 매수를 해봐도 좋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반대로요, 천정권에서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는 양봉인데 여기서는 음봉이 나타나요. 이렇게. 자, 음봉은 제가 색칠을 했습니다. 자, 이게 나타나게 되면 자,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주가를 밀어 올렸더니 매도를 하고, 그죠? 또 밑으로 내리니까 또 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세력이 균형에 맞춰버렸어요. 즉,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매수 매도가 균형이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뭐, 이거의 하락 잉태형인데요.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추가 상승을 못 시키고 매수 매도세가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았다는 얘기는 이게 옆으로 가면서 이 거래량 흐름에 따라서 옆으로 가면서 기간 조정을 못 받게 되면 바로 급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잉태형들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캔들들은 꼭 확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장악형이에요. 장악형. 장악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악형은 말 그대로 이전 캔들을 지금 현재 캔들이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고가와 저가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양봉이에요. 양봉이 나왔는데, 안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야,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다음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음봉이. 자, 고가도, 그죠? 고가도 전일 거보다 넘어가 버렸고, 저가도 전일 거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다? 얘는 하락 추세에서는 추세 연장이에요. 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천정권에서 생겼다. 얘는 하늘이 두 쪽 나도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은 모두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캔들입니다. 예전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 캔들입니다. 고점에서 얘가 출현하면 그것은 개별주든 대형주든 뭐 ETF든 싹 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매도 크로스가 발생이 안 돼도 일단은 매도하고 그 다음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 뒤에 캔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장악형과 잉태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이제 그 있는데 얘도 상승 쌍둥이 도치형이 요런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는 뭐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종가 부근에서, 그죠? 십자형 캔들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시키려고 밀어버렸더니 누군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밀어보자고 밀었더니 누군가 또 샀어요. 그죠? 즉 밑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방 경직성. 즉 주가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경직된 주가 흐름을 보인다. 뭐 오르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얘는 뭐예요? 주가가 더 주가를 더 올리려고 매수해서 올려놨더니 누군가 밀어버리고, 올려놨더니 누군가 뭡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 매도 대형이고요. 얘는 뭐 매수 대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낙폭 과대주라든지 지수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종목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즉 얘가 하나라도 상관은 없어요. 한 개라도 상관없고 두 개라도 상관없고 세 개라도 상관없고, 신뢰도는 높겠지만 세 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 세 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 4개, 5개까지 갔다고 칩시다. 즉 계속 사는데 위에서 계속 눌러요. 안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밑으로 꺼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실망 매물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대략 1개에서 3개, 요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 대상으로 삼으시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 바닥권에서는. 얘는, 그죠? 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얘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캔들 쌍과 조금 짚어봤네요. 네. 그러면은 변곡점과 이 예. GC 포인트 잡기는 어떤 내용을 네. 공부하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동평균선 이론하고 캔들 이론을 여기서 이제 섞는 거예요. 짬뽕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이동평균선이, 자, 20일 이동평균선이요,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한번 전제해 봅시다. 주가가 조금 하락해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살짝 돌아서 있는 상태예요. 얘가 20일이고요. 5일선이, 자, 5일 이동평균선이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게 좀 많이 벌어졌죠, 그죠? 이게 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올라갈까 말까 망설임 중이에요. 즉,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변곡점이, 자, 여기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닥에, 자,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뒤에, 그죠? 전일 종가 부분에서 이동평균선을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변곡점이냐 아니냐? 얘는 변곡점 아니에요. 변곡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얘가 변곡점이 되려면 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야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변곡점이 되려면 그 다음날 이런 캔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양봉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승 잉태형에서는, 그죠? 우리가 선취매하는 개념을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변곡점을 만들려면 이 양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동평균선이죠.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그럼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려세우면서 그 위에 안착이 되어 있다면, 얘는 뭐죠? 예, 이게 바로 그 종가 베팅. 예. 종가 베팅인데 목적은 뭡니까? 종가 베팅하는 목적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옆으로 눕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눕지 않았습니다. 즉, 그랜빌의 8법칙 중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하향할 때, 그때는요, 이 이격도만큼만 수익으로 취하고, 얘가 돌파되면 매도로 대응해라라는 것이 그랜빌의 8법칙, 아주 고전적인 기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매매하는 것들, 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매매하는 거 보면 여기서 전부 다 매수를 하는데 팔아야 될 자리에서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곡점을 공략을 했다면, 그죠? 정석적으로는 여기죠. 그죠? 이 변곡점을 공략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격도만큼만 수익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동평균선이 20일선 돌아 누운 거예요. 즉, 여기서 얘가 양봉으로 나왔어요. 양봉이 3개째가 나왔어요. 이렇게 양봉이 3개가 나와서 이렇게 돌았었어요. 이 단봉의 양봉이죠. 그죠? 예. 즉, 주가는 떨어졌는데 봉은 양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른 게 단 하나가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것만 수익으로 취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수익 플러스 알파가 존재합니다. 이 알파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골든 크로스예요. 골든 크로스. 예. 자,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가 될지 안 될지는요,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가가 보통 보면요, 아주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와서 바로 골든 크로스를 내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딱 붙여버려요. 이렇게 딱 붙여버린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하루 더 봐야죠. 그죠? 하루 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즉 20일선 돌아 누웠을 때는 여기서 비중을 추가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거래량 흐름이에요. 거래량 흐름이 골든 크로스나 변곡점에서, 그죠? 이격도를 좁혀가지고 21선으로 붙일 때는 거래량이 반드시 증가가 돼줘야 된다는 거.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골든 크로스를 넘어서면은 네. 그럼 수익은 이제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네. 초급반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자, 21선 이렇게 돌아 누웠어요. 자, 이렇게 돌아 눕고, 여기가 20일이고요. 5일선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봉, 십자형,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갖다 붙여놨다고 칩시다. 이렇게, 양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골든 크로스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이게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수익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걸 물으셨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됐어요. 주가가 계속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 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느냐?
골든 크로스 이후에 보통 보면요 하루 쉬어갑니다. 갭 상승해서 네. 예, 이쭉 밀렸다가요 이렇게 주가 쭉 밀렸다가 예, 꼬리를 조금 달고 이런 예, 망치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20일 전은 여기서 또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럼 이거 팔아야 되느냐? 안 팔죠. 여기서 매수 포인트예요. 매수 포인트. 무슨 매수 포인트냐? 바로 이게 바로 음봉 공략에 있어서 예,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꼬리 달고 올라갈 때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예, 바로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양봉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이 머리 위에서 십자인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캔들 이론에서 십자인 캔들이 갖는 의미 배웠잖아요. 그쵸? 예. 네. 여기서 매도를 대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십자인이 나와도 무조건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요 캔들이 나오면 조금 쉬어갑니다. 네. 그러면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틀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그럼 얘가 옆으로 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쉴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쉴 수도 있어요. 자, 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바로 눌림목이 되는 거야. 여기가 눌림목이 되는 곳이고 자, 이 옆으로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얘가 쭉 이동 평균선이 주가에 따라 붙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눌림목. 자, 그런데 이 눌림목의 패턴은 틀립니다. 자, 1번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 이렇게 상승하는 케이스가 되겠고 이 2번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되십니까? 자, 2번이죠? 네. 예. 왜냐? 얘가 가격 조정 줄 새도 없이 거래량 동반해서 올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N자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또 목표가 잡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은요, 다음 기회에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은요, 요것은, 초급반 강의에서는 조금,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네. 시간상 뭐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예,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요. 네. 정말 쏙쏙 들어오는데요, 강의가? 아, 그래요? 너무 짧은 시간 네. 안에 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많은 양이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를 콕콕 집어서 강의를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잠시 좋습니다. 쉬어가자는 의미에서는 제가 네. 그런 말씀드렸고요. 박스 트레이딩 기법과 눌림목 포인트 잡기 이제 마지막. 네, 이제 코너죠? 마지막인데, 네. 예, 지금 최근 장세가, 그죠? 좀 밑바닥을 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자, 튀어오르면서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예. 자,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이게. 네. 어떤 채널 안에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거.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내일장 홈런주로 추천드렸던 LG화학이 바로 이 종목의 네, 지금 예. 변동성 그쵸? 강세죠.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었는데, 네. 자, 한번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다가, 그죠? 단기 고점 형성, 다시 저점 형성, 네. 올라가다가, 그죠? 그러면 최고 2개의 고점이 필요한 거잖아요. 박스권이 형성이 되려면. 네. 그러면 저점은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저점 2개, 고점 2개면 박스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올 때, 여기서, 그죠?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급소가 나올 수 있고요. 그쵸? 하나 나올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급소가, 두 번째 급소가. 그러면 단순히 이 위치만 보고 들어가느냐? 노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지지를 받았으면 올릴 때에 어떤 매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매수 주체가 이 반등 지점을 확인하고 올릴 때에 거래량을 동반 실어가지고 대량 이 시세 차익을 노릴 만큼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냐? 즉, 거래량이 증가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거래량 증가. 그리고 이 뚫지 못했던 이 매물들을 다 받아내면서 얘는 뭐 얘도 거래량 증가예요. 거래량 증가. 여기서 거래량들이 반드시 증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 안 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매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얘 그 박스권을 이렇게 그죠? 붙여놓고 갭으로 이렇게 넘어버릴 때요. 갭으로. 즉 갭은 뭐요? 가격을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매물대를 뛰어넘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최대한 박스권 상단에 근접했을 때는 갭으로 넘어오는 것들은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매수 포인트 2개를 잡았어요. 급소를 잡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즉, 박스권 상단에서 우리가 잡았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루 쉬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급등했어요. 오케이, 좋았죠. 그죠? 그런데 자,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따라옵니다. 즉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죠? 박스권 상단에서 이격도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동평균선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5일 이동평균선하고 박스권 상단이 이격이 벌어지게 되겠죠. 종가라인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차익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서 21선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죠? 보통 이 21선이 박스권 상단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춤주춤해요. 주가가. 그러면 21선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눌림목 형성된다고. 여기서 박스권 상단하고요. 아니면 박스권 상단 위쪽에서 눌림목 형성이 돼요. 21선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매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눌림목 하나. 예,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여기가 변곡점 공략 포인트가 여기서 한번 나와주고요. 그죠? 변곡점 공략 포인트가 나와주고 여기서 박스권 돌파할 때는 예, 여기서 음봉 공략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예, 음봉 공략 포인트 한 개가 나올 수 있고 양봉에 공략해도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양봉 공략, 음봉 공략. 이게는 그 매수급수가 몇 개? 예,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에 눌림목 주면 한 번 더 나오니까 토탈 매수할 수 있는 데가 몇 개예요?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 트레이딩 자체는 단순히 보게 되면 그냥 박스 안에서 노는 것 같아서 쉬워 보이지만 거래량 흐름과 변곡점 이론과 눌림목 이론과 바로 골든 크로스 이론과 모든 것들이 집합된 집결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봐서는 수익 내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 흐름하고 모든 것을 도합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사고를 좀 하신다면 가장 매매하기 좋은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요 정도로 하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많은 내용 배웠죠? 다음 주까지 꼭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도와줘요 리치맵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